구독과 좋아요. 네,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고요. 정우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학과 전문이고요. 이고은입니다. 네, 이 질환을 잘 설명한 어떤 전통적인 그림이 있어요.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아마 예전에 네. 시험에서도 나왔던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기분 좋은 무관심이라는 용어인데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요 왼쪽에 있는 분이 환자예요. 의사 선생님인데 딱 가서 선생님 저는 제 눈, 귀, 코, 목구멍이 아파요. 되게 아파해야 되는데 표정이 어때요? 밝은데. 밝아요. 네. 이게 기분 좋은 무관심이에요. 나는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그런 진짜 아픈 거에는 별로 관심 없는 이런 걸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계속 들어도 진짜 어렵네요, 이거. 옆에서 이게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요, 봤더니 환자는 아프니까 표정이 안 좋고 의사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잘 듣고 친절하니까 이렇게 와서 정장 입은 아저씨가 저는 아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신가요? 이런 줄 알았는데 이쪽이 한쪽 이쪽이 이고은 원장님은 이런 태도로 경청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게 환자분한테.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시험을 보면 객관식 시험을 보면 맨날 틀리나 봐요. 이렇게 주제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러면은 사실 이런 갈등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되지 않냐. 부럽다. 질투난다. 표현하면 되는데 표현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저도 정말 항상 추천드리고 정신과 의사분들이 정말 추천 많이 하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몇 년 전에 했거든요. 혹시 안 보셨으면은 보시고 네. 정신과에 대한 좀 인식을 이게 이제 대략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뭐 슬픔, 까칠, 소심, 뭐 버럭, 뭐 기쁨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한 사람 안에 어떤 인물들처럼 그 자기 색깔들의 감정들이 있는 거가 네. 정상이다. 라는 내용인데 네. 여기서 주인공은 그 감정을 한쪽으로만 너무 몰고 가고 자기 힘든 거를 좀 억누르고 외면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비상사태가 되는 건데 감정을 못 느껴요.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표현도 못하고 나는 진짜 우울하고 힘든데 그런 티도 못 내고 말도 못하고 뭔가 되게 슬픈데요, 슬퍼요. 이게. 네. 슬프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관련된 모든 그 환자분들이 이게 되게 흔해요. 자기의 감정을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은 한국에 많아요. 한국의 문화가 한국은 옛날부터 되게 억압돼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네.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터부시되고 뭐 힘든 얘기 특히 이런 거 얘기하면은 되게 나약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나 이러면 주책맞게 어디 뭐 말을 많이 하니까 여자분들이 또 말을 해도 어디 또 뭐 이렇게 나서냐 이런 옛날에 저희 그런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힘들다고 하면은 배가 부르구나 살만하구나 아직도 그러는 분들이 있고 그 맞아요. 저 그 막무가내로 긍정을 강요하는 문화도 잘못됐다. 조직 문화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예, 분위기 갑분싸 만들 수 있고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옛날 분들만 그러는 것도 아니라 요즘에 청소년들 저는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 청소년들 문화가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그런 힘든 얘기나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괜히 내가 그런 얘기 했다가 분위기 썰렁해지기도 하고 가뜩이나 공부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얘기해서 더 우울해지게 할까봐 남들 배려하느라고 내 감정을 표현도 못하고 속에서 끙끙 앓다가 억누르다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도 병원이 재수학원 옆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재수생 친구들이 막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하루 종일 앉아서 목 어깨가 아프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약간 그 심리적 중압감이 굉장히 또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쵸. 그 친구들도 뭔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이거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아주 많아요. 저도 이제 대치동 학원가에 병원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많이 보는데 네네.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취준생분들도 많아요. 저희 많아요. 병원 옆에 학원도 예, 컴퓨터 요즘에 학원이니 현대 뭐니 이런 게 사회에는 많아서. 대부분의 그런 스트레스가 관련이 많이 돼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한국 문화가 그랬다 하지만 옳지 않다. 이게 이제 병으로 이어진다. 네네. 그래서 이제 화합병이라는 것도 거기서 일맥상통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질환이라고 정신과 책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예, 그 등록도 됐다면서요. 등록도 된 거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하면 또 한, 이거 역시 또 한이라는 게 표현을 못해서 속에 쌓인 거잖아요. 한이 영어로도 표현이 되나요? 한이 영어 단어에 있나요? 원? 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감정 표현 불능증, 알렉시타이미아라고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그게 신체 증상이랑 연결된다. 심리적으로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득들, 그 이제 따님이 배가 아파서 학교 못 가는 거는 1차 이득이에요. 이제 환자 역할이라고 하죠. 내가 병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는 거. 사실은 근데 해야 될 일을 못 하면은 좀 찜찜하잖아요. 네네. 그 찜찜함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를 못 한다, 학교를 못 간다, 가기 싫어서 안 가면 불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막 그래요. 애도. 그쵸. 그때 배가 아픈 진짜 병이 있다라고 이제 되면 면피.
스스로 괜찮은, 불안하지 않은. 하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 면피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이는 단어군요. 저는 그 게임할 때만 쓰는 단어죠. 실제로 쓰든 게임할 때만 쓰든 네. 상관없고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면피고. 근데 이게 임기응변이라서 그런 패턴이 생기죠. 아. 그러면은 계속 배가 아프면서 학교를 계속 안 가죠. 그러면은 더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도 못 가고 뭐 직장도 못 가고 이런 식으로 1차 이득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꾀병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거. 아. 이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픈 거예요. 네. 배가 아픈데 네. 이거랑 본인은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시키는 아. 거죠. 그래서 그 연결점을 잡아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 딸을 데리고 제가 6살짜리 데리고 얘야 너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유치원에 가기 싫은 거란다. 그러면은 이제 엄마 말 안 듣죠. 다.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냐고 이제 오해하죠. 1차 이득은 그런 거고 네. 그것만 있는 게 또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게 있어요. 복잡한 거 싫어하시죠? 그래도 복잡한 거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환자분들 많이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2차 이득은 뭘까요?